대통령의 언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권력과 정책의 결정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말을 던지면 밑에 따르는 비서진과 그다음에 정부 부처의 강요들은 그 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뭐든 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어는, 특히 공식적인 언어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투명해야 돼. 그리고 그 말을 믿고 국가가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행정 인력을 쏟아붓고 할 만큼 신뢰도를 갖춰야 되는 거죠. XX들 쪽팔리는 뭐 어떡하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의 언어가 대단히 사적이란 말이죠. 이거는 뭐야? 조금 강도가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여기서 진짜 많이 죽었다.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분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와 화법, 그 태도들을 쭉 얘기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긴 설명과 논리적인 연결성은 없지만 이미 감정적이고 분명하게 응축해서 확 던졌기 때문에 남들이 되게 반박을 뭐라고 못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슷한 화법이죠. 머릿속에 뭔가를 담고 있는데 그 담은 것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그렇게까지는 곤란한 것 같아요. 예. 일본은 하면은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한국 법원의 판결과 일본의 대응과 한국 법원, 일본 대응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존재들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1차 대안의 실패, 2차 대안의 실패, 이제 나올 3차 대안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설명을 못하죠. 갑자기 설명 못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과 일본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어요.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국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을 가지고 뭐 친일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무기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뭐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둘은 안에 있는 걸 꺼내 놓느냐와 안에 있는 걸 안 꺼내 놓느냐의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말에는 음성 언어가 있고 신체 언어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신체 언어가 숙달이 돼 있어요. 구중 궁궐 속에서 대통령의 딸로만 쭉 커오다가 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하시고 여당 대표도 하시고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살아왔죠. 나름대로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고 오만할 수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의 훈련에 의해서 그것이 신체 언어에서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회의하지 이렇게 하고 검사로서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니까 신체 언어들이 툭툭툭 터져 나오는데 더 심각한 거는 가끔 용어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게 XX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국민들 눈에는 보이는 거죠. 이거는 뭐야? 조금 강도가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세 명이 한 팀으로 해서 작년부터. 네, 얘가 송이라고. 네, 내가 성입니다. 그럼 여기에 돈 얼마나 있었길래? 어제 저녁 밤부터 얘가 수위가 많이 올라갔구나. 네네네. 여기까지 찾아요. 직접 주진 않는구나. 네네. 이제 이런 것도 다 이쪽이구나. 가야 하는구나. 네. 요거는 시험 문제로 골랐구나. 네.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눈 쪽팔려서 힘을 갖고 누구를 다그칠 때 쓰던 방식의 언어들이 그대로 이어지죠. 그걸 이제 흔히 요새 비난하는 쪽으로 검사의 언어가 남아있지 아직 정치인,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검사들도 그렇게 말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허점을 발견했을 때만 콕콕 찔르지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하는 검사는 많지 않아요. 그렇게 다져진 자기만의 어떤 패턴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남들을 개의치 않는 조금 약간은 오만한 검사의 스타일이 아직 몸에 배어 있고, 어떤 사람의 말과 태도와 억양 같은 걸 들으면서 또 그 사람의 지나온 이력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데, 국민들은 텍스트로 돼 있는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발표 현장에서 딱 한마디 던진 키워드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니까요, 요 말만 딱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만약에 투표 현장에 갔을 때 어떤 후보의 앞뒤를 갖다 늘 보고서 찍는다면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복해서 인터뷰의 한 조각만 늘 본 사람들은 판단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대통령이 되니까 롱테이크로 그냥 다 보여주니까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약점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못하면서도 왜 이렇게 열심히 남 앞에 나서게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착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데, 말은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눈빛이나 그 느낌에서 이글거리는 그 표정에서 등등등 해서 이미 메시지 전달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나아지지 않고 내 말에 의해서 상대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관심이.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뭐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전 정부 관련 수사나 뭐 이재명 이제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질문을 하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끝났잖아. 그렇게 했잖아. 반말하지 마세요.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네, 몰라요?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 분석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내가 수사 못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럼 뭐 지금 무슨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니요.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독자적인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와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요. 그 대통령은 자기 중심성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 중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말은 국민 중심이라고 계속 국민 하지만 어떤 행동을 봐도 자기 중심성이 강해요. 보스태핑 오늘도 가서 하지만 내가 나가서 말 쫙 하면 기자들이 다 알아듣겠지 하면서 언어가 거칠고 하면 결국 자기 중심성과 거친 언어는 권력을 쥐었기에 오만하구나라고 하는 오만의 어떤 표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은 그 투박함이 어떤 진정성의 한 측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정돈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새 정부는 이런 목표 아래 이런 정책들을 이런 식으로 꾸려갈 겁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별 역할을 안 했고, 인수위원회는 한 번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지면서 정리를 해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와 옆에서 보필해 줄 사람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으니 아직 국정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리더십에 있어서 아직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구나, 그런데 말을 하다가 안 되면 짜증이 나거나 실수가 계속 나오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그 투박함이 어떤 진정성의 한 측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죠.
최고 권력자는 사실상 격리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만나서 아무 얘기나 하고 술 마시면서 서로 치구리 받고 하면서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야단도 치고 야단도 맞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지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격리 상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만과 독단과 이런 것들이 싹트기 가장 좋은 배양토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은 일단 주위 사람들을 좀 다양하게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서관들한테 제대로 비판도 좋으니 마음껏 말을 하라고 좀 열어주십시오. 비서진이 붙잡고 더 엄격하게,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줘야만 한다. 특히 언어와 태도에 있어서. 그러려면 대통령이 말하는 시간이 줄어야 됩니다. 내 말을 줄이고 남 말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요약을 해서 뼈를 깎는 각오로 계속 연습을 거듭하고 남 앞에 나서야 제대로 된 연설, 제대로 된 대화,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